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곧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고요? 예, 강경화 장관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그 OECD 연례 강요 이사회 참석자 8일을 방문하는데요. 아하. 그곳에서 이제 회담을 해요. 예. 보통 이런 국제 회의 때 보면 간 김에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페루, 프랑스 장관하고 강 장관이 회담을 하는데 관심은 단연 한일 장관 회담이에요. 지금 뭐 굵직한 현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후속 조치 문제, 그리고 6월 28일, 29일 때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네. 바로 옆 나라에서 이런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보통 그 계기로 단독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예. 별도로 예. 하냐 마냐에 대한 걸 이제 논의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면서요? 오후부터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 일본 언론은 아침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 남관표 주유대사가 일왕한테 신임장을 제정한 게 어제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일본 외무성에서 남대사 들어와라 초치를 해가지고 중재위를 요청한 거예요. 네. 그 보통 이 외교 용어입니다마는 대사를 초치했다는 말은 완전히 호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외교부 당국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요. 우리도 가끔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견례 치고는 고약한 거죠. 그 중재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일 청구권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중재 요청을 한쪽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위원 1명, 일본 1명, 그리고 양측이 합의를 통해서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해서 그럼 3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 해가지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 예. 이 지금 한일 양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제3국 중재위원을 뽑을 수 있겠냐 그러게 이런 말입니다. 거죠. 네. 그런데 일본 쪽은 이 중재위가 열리느냐 문제하고 한일 정상회담하고 또 연결 짓는다고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닌데요.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보도했는고 하니 일본 정부가 이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빠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데 일본 측은 중재 요청을 통해서 징용공 문제, 일본 측의 용어는 징용공이에요. 예. 문제가 이대로라면 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서 한국의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 보도에 따르면 중재위 구성 안 되면 정상회담도 없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아. 자, 마이니치 신문도 큰 신문인데 요미우리 신문은 더 큰 신문입니다. 여기 보도는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6월 한일 정상회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중재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를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다. 뭐 명확하네요, 이건. 네, 이렇게 해설 보도를 했는데 예. 여러 언론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맞는 거예요. 맞는 우리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3조를 보면요.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중재위원 선임 기한은 내달 18일, 19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G20 정상회의 개최 열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일부러 그렇게 맞춰서 중재위 요청을 한 거다. 그렇죠. G20에서 역산을 해가지고 중재 요청을 한 거겠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 중재위가 꾸려질 가능성이 별로 안 높다. 그게 일본이 모를까요? 예. 알겠죠. 그 얘기는 정상회담 안 해도 좋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는 건 아닐 텐데 이걸 들어주면은 이제 한다. 그리고 일본 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좀 한국에 강한 자세를 보이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본이요 명분을 쌓고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명분이요? 일본 정부가 이제 지난 1월 9일에 우리 정부에다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협의를 하자 네.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대상이다. 협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와 중재위 요청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거 우리 외교 당국자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협의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중재다.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 중재위 카드는 방금 짚어본 여러 가지에 대한 철저한 계산
그리고 일본 국내 정치 활용, 또 우리 경제가 좀 요새 안 좋다라는 것까지 다 계산한 거. 그리고 네. 오히려 지금 군사 쪽은요, 약간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예. 일본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그렇죠. 일본의 이런 행태가 참 비판받아 마땅한데,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강제징용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하느냐. 뭐 과거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북핵이나 경제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강제징용 같은 이제 민감한 문제는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러 현안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사실은 과거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많이 넘어갔어요. 그냥 옆으로 제쳐두는 네.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하는 것이고 예. 일본이 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판을 해야 마땅한데 우리도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협의 요청에 대한 응답 예. 할 건지 말 그럼 이거는 건지 뭐라고 할 건지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전혀 예, 상관이 예. 없단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좀 정해야 될 때가 우리 됐어요. 입장을 정해서 표명해야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